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국내 증시 또 그리고 지난 후반에 사상 최고치 S&P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 훈풍을 어느 업종에서 받을 수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I만큼이나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조선업 전반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환 SK증권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타이틀에서도 슈퍼사이클이라는 타이틀로 조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에 끝나지 않는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로 부각되다 보니까 해운뿐만이 아니라 조선업에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커버할 때 이제 조선을 중심으로 이제 커버를 하고 계시니까 이 대응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조선주는 약간 해운주랑 다르게 예. 지금 뭐 수에즈 운하 부분에서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의 이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가 아닌 이 밑에 남아프리카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경로를 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톤마일 증가로 이어졌고요. 이는 곧 이제 선대 공급 부족 현상에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면 이 선대 공급 부족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선대 발주를 위한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도 좀 선종별로 좀 자세하게 나눠서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주요 항로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선종이기 때문에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운하인 이유가 이 세계 물동량의 12%를 차지하고요. 컨테이너 물동량의 글로벌적으로 이제 30% 가량을 차지하는 이 통로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 가장 민감한 선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탱커 같은 경우도 이 원유 탱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수에즈 운하 이 홍해 사태가 일어나면서 탱커 운임 강세 요인으로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선종별로 이 가장 큰 원유 탱커 선종인 이 VLCC 같은 경우는 이 수에즈 운하를 원래 통과 못하는 큰 사이즈의 그렇죠. 선종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갔던 이 크기의 선종이기 때문에 VLCC를 갖고 있는 선대를 많이 갖고 있는 선사보다는 이 그 아래 수에즈급 아래에 있는 이 선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탱커 선사를 좀 전략적으로 담아가는 것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조선 해운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높아진 것 같지만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업황이 좋아지는 분위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좀 챙겨볼 수 있냐면 이 IPO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IPO가 많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금을 좀 유치해서 새로운 일을 많이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서도 최근에 IPO 그리고 해외 진출과 관련된 성장의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업계에서의 눈여겨봐야 되는 이런 성장 모멘텀들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조선주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네. 하자면은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수주를 그렇죠. 많이 수주 보시죠. 산업이니까.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수주 규모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작년에 국내 조선소의 이제 수주세가 너무나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의 144%를 달성할 정도로 많은 이제 수주 잔고를 채워놨는데 그러다 보니 이 토크 슬롯의 여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 상선, 일반 상선 부분에서의 올해 수주 규모 감소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뭐 차세대 에너지 운반선인 이 에카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글로벌 선주들의 좀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LPG 캐리어로 먼저 나오긴 하나 이게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봐도 무방한 게 이 LPG와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기압만 좀 높게 맞춰주면은 액하점이 비슷해서 이 전환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LPG 운반선으로 먼저 쓰다가 나중에 암모니아가 수요가 올라오면은 그때 암모니아 선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용도로다가 발주가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NG, 견고한 LNG 캐리어 발주와 더불어서 이 에카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로 인해서 좀 올해도 시장의 피크아웃 우려, 과도한 피크아웃 우려 대비보다는 좀 견조한 수주세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이 IPO가 그렇죠.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올해 좀 IPO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쪽에서 많이 뭐 많이는 아닌데 이제 2개 IPO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오는 26일 금요일에 이 현대힘스라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가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 예정이고요. 원래는 이제 희망가가 5,000원에서 이제 6,300원 정도였는데 많은 이 경쟁률 높은 경쟁률에 의해서 이제 공모가 7,3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선박 이 업체는 이제 선박 곡블록이라고 해서 네. 보통 이 단일화된 블록보다는 이 곡선 형태의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블록을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엔진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주목해야 될 업체는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부품이라든지 선박의 친환경 개조 그리고 뭐 벙커링 그리고 스마트 솔루션 같은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 현재 한 2조에서 3조 사이 정도의 좀 큰 그런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까지 이어진 이제 국내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서 이미 이 기자재 업체들이 많은 수주 잔고를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향후 좀 매출 외형 성장이라든지 질적 성장 좀 안정화된 그런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앞으로 한 3, 4년치는 보장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다가오는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맞추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도 좀 갖고 가는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실질적으로 수주가 작년에 워낙 좋아서 그리고 올해 좀 수주의 규모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좀 괜찮은 수주 물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신규 IPO한 기업들을 보면 조선업에서도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분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선업을 오랫동안 투자해보거나 아니면 시장에 이제 좀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2010년 이후에 조선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수주가 잘 나와서 실적이 이제 괜찮은 타이밍에 투자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잘 안 되고 이런 흐름을 타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또 이제 빅베스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뭐랄까 저가 수주에 따르는 어떤 손실 구간도 좀 많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체질적으로 좀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연구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실적 자체는 아까 그래프에서도 수주 목표가 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다. 수주지만 우리가 이제 실적 보고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바뀐 분위기 그리고 실제 조선업의 어떤 실적과 이를 좀 좌우할 만한 변수까지 챙겨 주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선업도 이제는 실적이 나쁘진 않고 이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신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사실 말씀해주신 이제 과거 조선주를 바라볼 때 그렇죠. 수주만 많이 바라보셨던 이유는 그렇죠. 그동안은 영업이익을 못 내고 계속 적자를 많이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주목해서 이제 주가가 따라서 움직였던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뭐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이제 이미 많이 쌓아놓은 수주 잔고에서 이제 건조하다 보면서 공정률 진행도에 따라서 매출액이 잡히는 구조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이 고성가로 받아놓은 수주 물량의 이 건조 물량 비중 확대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국내 조선주의 실적 개선세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폭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변수가 있다면은 체크해야 될 게 원가단에서 좀 체킹을 하고 가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선업에 있어서 원가단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인력
인력비인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서 이제 조선업 인력 부족하다 계속해서 뉴스가 보도되었고 그렇죠. 국내 조선소들도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작년부터 외국인 수급에 열을 좀 올리면서 많은 외국인을 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겟하고 있었던 이 외국인 명수 자체는 이미 수급을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명수만 채워줬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숙련공으로 거듭나서 원가 절감 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원가단에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이미 한 차례 인상을 했었고 네. 하반기에 소폭이지만 인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둘 다 이 철강업계나 조선업계나 실적 개선세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후판 가격 협상에 대해서 좀 치열한 공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뭐 24년 경제 계획 발표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많이 올라옴에 따라서 이 철강석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올해 상반기쯤에는 이 철강석 가격 상승을 좀 빌미로 철강업계가 좀 후판 가격을 소폭 상승하는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변수가 좀 남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판이 뭐 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조선업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얼마? 선종마다 조금씩 좀 다르긴 다르긴 하지만 네. 대략 뭐 25%에서 30% 25에서 정도로 30%.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가 단에서는 좀 훼손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슈이지만 결국 그 원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이게 되면 뭐 실적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종목별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슈퍼사이클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조선주, 어떤 기자재에 이제 투자해야 될지가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떤 조선주에 먼저 이제 투자해야 될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저는 조선주에 있어서는 탑픽 최선호주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주 측면에서 원래는 이제 작년에 카타르 2차 LNG 캐리어 물량 15척을 네. 작년에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카타르 측과 가격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올해 초로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작년 대비해서 좀 더 높은 수주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실적 측면에서는 이 메인 도크인 3도크에서 올해부터 연 평균 이제 20척에 가까운 이 LNG 캐리어를 병렬 건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 개선세가 올해부터 빨리 돌 거로 예상을 하고요. 본격적인 이 실적 개선폭이 올라올 시점은 올해 하반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좀 연간 뭐 가이던스였던 영업이익 2천억 달성도 무리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간 흑자 계속해서 이 기조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장 안정적으로 이 수주와 실적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모두 좀 편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조선주, 최선호주로 좀 제시를 드리고요. 네. 차선호주 같은 경우는 HD현대중공업을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과 다르게 작년에 카타르 2차 물량을 다 받아놨습니다. 근데 기존 약정 10척 대비해서 7척을 더 받는 이제 17척을 수주를 했었고요. 수주 잔고를 이미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이 도크 슬롯을 좀 바탕으로 좀 높은 성과를 그러니까 고성과를 올해는 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는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 친환경 선대로의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엔진 기계 1위의 엔진 기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이 엔진 기계 사업부의 좀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 좀 모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다는 판단하에서 조선주, 차선호 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차선호주 그리고 차선호주 모두 이 공통점이 LNG 쪽. 그러면 조선기자재도 아무래도 관련된 업종 네, 종목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추가적으로 한번 뭐 조선기자재도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네,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LNG가 그렇죠. 좀 중점일 것 같은데 LNG 또 조선 기자재 중에서 좀 대표로 꼽자면 이 본행제 업체인 그렇죠. 이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을 좀 최선호 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네. 글로벌 현재 LNG 생산 프로젝트들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에 맞춰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 3사가 한 연평균 50척 이상은 좀 꾸준하게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향후 LNG 생산 프로젝트들 중에 50% 이상이 북미 지역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발주되는 이제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좀 발주를 내기는 좀 어렵죠. 가능성이 좀 어렵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조선 3사로 발주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의 이제 후둥 중화조선 유일하게 이제 건조 실적이 있는 후둥 중화조선소가 이제 건조했었던 LNG 캐리어인 이 CESI 칭따오 호가 있습니다. 그게 이 전력 뭐 문제로 인해서 이 호주 그 LNG 수출 터미널에서 좀 운항 금지를 당했습니다. 거의 한 6개월 동안 금지를 당했고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8년에도 해상에서 엔진 결함 문제로다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 중국 조선소가 작년에 좀 재작년부터 LNG 캐리어를 많이 수주를 했는데 이들의 본격적인 인도 시점이 25년도부터거든요. 이때쯤이면은 뭐 납기 문제라든지 품질 문제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선주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중국 조선소보다는 국내 조선소를 좀 더 선호할 그런 방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에 이들의 수주는 곧 국내 본행제 업체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 교집합을 찾자면 LNG 쪽이었고 삼성중공업, HED, 현대중공업, 더불어서 조선기자재 중에서는 본행제 업체인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다뤄봤습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